제 일본어로 그래프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살짝은 다른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좋은 표현들을 가져다 쓰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원그래프죠.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정리한 원그래프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접대비와 식음료비죠. 이걸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멈추시고 몇 문장이라도 좋으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만드시지 마시고 직접 써보는 게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今回の出張においてかかった費用を円グラフでまとめてみました。今回使用した出張費20万円を大まかな項目に分けてみました.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출장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을 원그래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마토메루라는 동사를 썼죠. 저번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동사 아라와스랑 시메스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결과가 나온 출장 비용을 항목으로 정리했다라는 느낌에서 이 마토메루를 사용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사용한 출장비 20만엔을 대략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세세하게 나눈 게 아니라 이 접대비, 숙박비, 교통비, 경비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마카나 코모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세한 항목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코마카이 코모크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분류를 해보았다 라고 할 때는 이 와케루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まず一番高い比率を占めているのは接待費と飲食費です。次に宿泊費が 20%、そして交通費と経費がそれぞれ 10%となっています。 자, 이 원그래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우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접대비와 식음료비입니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 외워두세요. 히리츠오 시메테 이마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쇼크이라는 건 식사비랑 이 마실 것 등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찌기니 다음으로 숙박비가 20%, 그리고 교통비와 경비가 각각 10%입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이 소레소레겠죠? 主な比率を占めている接待費、飲食費、この2つの項目について出張費削減のため改善が必要だと考えます. 주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접대비, 식비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 출장비 절감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비용 절감이라고 할 때 이 사극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2万円ほどの経費に関しては不要なものがなかったかを再確認した上、細かい出張明細を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자, 이 원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2만엔 정도의 경비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게 없었나를 재확인한 후에 상세한 출장 명세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경비라는 건 주된 비용 이외에 잡다한 것들을 통틀어 경비라고 하겠죠. 이 재확인을 한 후에 라는 표현으로 사이카크닝 시다 우에 라고 했죠. 여기서 우에라는 건 무엇 하고 난 후에 라는 뜻이 됩니다. 사이카크닝 시테까라 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좀 더 격식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원그래프는 무엇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간단하게 어떤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막대 그래프입니다. 밑에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철강업체의 점유율 변화를 가로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2014년에는 A사가 가장 점유율이 높죠.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C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A사와 B사가 이 업계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2017년에 들어서는 C사가 업계 2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B사와 C사가 35%라는 점유율로 업계 1, 2위로 올라서게 됐죠. 영상을 멈추시고 이 내용을 한번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한 문장씩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014年から2018年までの鉄鋼業界の占有率について横棒グラフで表してみました. 자, 점유율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생유리츠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가로막대 그래프는 요코보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도 짚어두시면 좋겠네요. 2014年は A社と B社が 90% 以上を占めています。鉄鋼業界に参入した C社の割合は 10% しか至っていません. 가장 위의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철강업계의 점유율에 대해서 가로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은 A사와 B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메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라는 동사로 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철강업계에 진입한 C사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에 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산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기업이 어떤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 이 산유스루라고 합니다. 업계에 새롭게 진출하다, 진입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빠라고 쓰고 시가 이타때 이마생이라고 했죠. 10% 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2015年の目立つ変化としては B社が業界1位だった A社を超え 50% を占めたことです。2016年からは C社の成長に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最初 10% だった C社の占有率は4年にわたって急激に伸び、2018年には 35% を占めています。B社とともに鉄鋼業界のトップ2になっています。2015년 눈에 띄는 변화로는 B사가 업계 1위였던 A사를 넘어서 50%를 점유한 것입니다. 이 눈에 띄는 변화라는 단어를 통째로 외워두시면 쓸데가 많습니다. 메다츠 hen가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C사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주목할 필요가 아리마스라고 합니다. 최초 10%였던 C사의 점유율은 4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늘어나 2018년에는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B사와 함께 철강업계 톱2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년에 걸쳐서 라는 표현으로 요넨니 와타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나 세월 등에 걸쳐서 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와타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라는 단어는 큐게끼니 라고 했고요. 성장, 점유율 등이 늘어나다 라는 동사는 노비루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B사와 함께 톱2라고 했죠. 무엇과 함께 더불어 라는 표현이 나니나니 또 토모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to는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츠입니다. 이 to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이뽀 A社は2015年起きた品質問題により失速し、2018年には業界3位に後退しました。今後は積極的に投資をしている C 社の成長や安定的な販売ネットワークを持っている B 社との戦いに注目すべきだと思います. 자, 여기서 이뽀라는 건 한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B사와 C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A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이라고 했죠. 한편 A사는 2015년 일어난 이 품질 문제에 의해 힘을 잃고 2018년에는 업계 3위로 후퇴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품질 문제가 있었다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시소크라는 표현은 힘을 잃고 추락한다는 의미죠. 이 품질 문제로 점유율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3위로 밀려났습니다 라는 표현은 코다이시마시다 라고 써봤습니다. 다음 문장에는 향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C사와 안정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B사와의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향후에는 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콩고와 라고 써주세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라는 말은積極的に 投資する라고 합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서 고객기대기 라고도 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자주 쓰죠. 이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판매 네트워크라는 말도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안테이테기나
한바이, 네트워크. 자, 이런 구문을 하나하나 통째로 잘 외워놓으시면 사용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씩 외워서 조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능하지만 통째로 외워놓고 그대로 쓰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의 단어만 살짝 바꿔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타타카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경쟁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주목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주목구 스베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베끼라는 문법,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을 지니는 구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원그래프와 가로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일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구문이라든지 표현 등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일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프를 일본어로 표현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가지 표현들 외워놓으시면 일본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